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용한 하루. 많은 소식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는 중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은 재앙이다. 의견 차이가 있지만은 소통을 해야 된다면서 먼저 수그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왜 먼저 수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중국에 방문해가지고 공산당에 손을 쥐고 굽신굽신거리는 그의 제스처를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완전히 소위 말하는 개굽신을 거리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동양의 예의라고는 하지만은 이 중국 사람, 이 공산당 간부 같은 경우는 전혀 고개를 숙이지 않는데 혼자서 그냥 접신물에 코박듯이 인사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미국이 언론상에서 터프한 척은 많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갈등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게 하는데요. 미국이 아니라면 양아치 중국과 공산당들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미국도 똑같이 양아치가 되어버리면서 참으로 답답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은 기자회견에서 미중 두 나라는 번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 믿는다. 양국은 이러한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즉 함께 살고 세계 번영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과연 미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달러를 외면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노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아시아 결제 동맹에서 지역 국가들 간의 결제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달러나 유로가 아닌 인도의 루피를 포함한 지역 화폐를 활용해가지고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달러와 유로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 정부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죠. 미국 부채가 한 달 동안에 무려 1조 달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조 원도 아니고 1조 달러. 이를 본 마이크 노보그라츠, 미쳤다라고 하죠. 미친 짓이다. 나라 및 달러를 말아먹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 방책으로서 비트코인 매입을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부채 상환 한도가 없어지자마자 돈을 무작위로 찍어가지고 써대고 있는 미국 정부,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천천히 미국이 침몰하는 듯한 모습이 연이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은행 위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해야 되겠고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라이트닝 랩스가 이번에 인공지능으로 비트코인을 소유 및 송금, 수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개발자 모델이라는 것인데요. 이름은 L402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라이트닝을 쉽게 통합할 수 있는 LLM 모델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챗 GPT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비트코인 플러그인이 나왔다라고 하네요. 이를 통해 가지고 챗 GPT가 개발을 위해서 비트코인과 라이트닝 네트워크 관련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와 AI의 만남. 다음으로는 홍콩 상장 기업인 나인콩 인터랙티브가 44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홍콩 기업들은 이제 마음 놓고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들은 그룹의 웹3 사업 발전 및 자산 분배 전략의 일환으로서 비트코인을 매입했으며 그들의 이사회는 이를 통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에서 기술적인 혁신을 포용하며 블록체인 사업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욱더 많은 홍콩에 있는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은 먼저 짚는 사람이 임자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상어 및 고래들,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우들도 열심히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주 동안 비트코인 1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주소는 총 71,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축적을 했다라고 센티멘트 측에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매수 추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미국 증시도 아주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러면은 이대로 불장 가는 것이 아니냐 기대감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초를 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짐 크레이머. 말하는 것은 뭐든지 반대로 간다, 악마의 주둥아리가 아니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가 최근에 이빨을 까면서 이야기하기를 곧 경제적 파도가 미국을 휩쓸면서 투자자들에게 환상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증시가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좋은 사인이냐?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짐 크레이머의 저주를 받은 위험 자산들, 과연 저주를 극복하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에, 주말 동안에 거의 아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구간 내에서 와리가리를 지속했었던 비트코인, 이번 주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번 주에 지난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즉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번 달에 발표가 4%였었죠. 이번 달에 기대치는 참고로 3.1%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크립토 누보 분석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4%에서 3.1%까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하락을 요구하는 것인데,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3.1%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4%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범위 내에서 아래까지 내려와가지고 저점을 쓸어가지고 29,380달러 근방까지 내려온다면 올라오는 거 보고 매수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충분한 상승을 먹을 수 있을 것. 즉 한번 흔들기가 나온 다음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저항 같은 경우 지금 4시간 봉 차트인데 50EMA가 지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안착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때는 언제나 큰 변동성이 나오기 마련이었었는데요. 이번에도 당연히 변동성은 나오게 되는 것인데, 변동성 후에 위로 가게 될 것인가 아래로 가게 될 것인가. 만약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기대만큼 그리고 저번 달보다 생각보다 낮게 나오지 않는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될지 조심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 수요일 오전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저녁 대략 9시 30분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발표가 되겠죠. 자, 두고두고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 역시 비트코인이 한번 떨어지면서 녹색 박스를 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격대는 29,000에서 28,000달러 후반대 사이입니다. 자, 과연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가? 아직까지는 확실한 상승 추세의 비트코인, 월봉 맥디 상승 크로스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움직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 전할 정보가 없을까라고 돌아다니다가 엠페러 오스모라는 트위터 사용자가 남긴 이 코인베이스가 투자한 프로젝트라는 트윗을 보게 되어가지고 잠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SEC와의 소송전이 한창인 코인베이스, 그래도 올해 60억 달러나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했을까? 하나둘씩 살펴본다면은, 자, 첫 번째로는 마브 프로토콜 혹은 매버릭 프로토콜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얘들은 MAV라는 코인도 들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기존의 전통 금융보다 더 효과적으로 유동성을 활용하는 다이나믹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커넥스트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인데, 레이어 2와 레이어 3가 출시될 때 파편화를 완화하는 웹3 상호작용 툴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는 이게 뭘 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데목스랩스라는 리오 지갑의 개발자들이 준비 중인 프로젝트로서 GK 기술을 개인정보 보안에 활용하는 프로젝트이자 기술이라고 하고, 다음으로는 디파이 프로젝트들 아월글래스와 돌로마이트라는 프로젝트, 디파이 프로젝트에도 코인베이스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어서는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젝트로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의 상호 운용에 대해서 연구 및 개발을 하는 아이젠 레이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바이올렛 아이덴티티라는 회사인데요. 규제 안에서의 디파이와 탈중앙화 및 셀프 커스터디 등등에 대한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 중에 아즈라 게임즈,
이들은 기존의 유명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NFT가 주가 되는 그런 종류의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들 중에는 코인이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코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투자를 하고 있는 해당 회사들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한 번씩 알아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물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 부탁을 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